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정보기관을 동원한 유력 정치인 체포 의혹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국정원 홍장원 1차장은 오늘 국회에 나와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등 관련 증언을 쏟아냈는데요. 홍 차장은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개입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란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면초가 궁지에 몰린 대통령실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김명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직 국정원 차장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 상황에서 정치인 체포까지 포함했다는 초유의 증언이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네, 국정원 홍장원 1차장이 오늘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만나 증언한 내용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홍 차장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엔 조태용 국정원장과 신성범 정보위원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드리는 내용은 김 의원이 이 자리에서 홍 차장으로부터 들은 것을 취재진과 만나 설명한 내용입니다. 우선 계엄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은 홍 차장과 전화통화해서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정리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의 설명 들어보시죠. 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지금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그래서 알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간첩을 수사하는 대공수사권은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현재 경찰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홍 차장은 이후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과 통화하게 됩니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기도 합니다. 네, 싹 다 잡아들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누굴 겨냥한 걸까요? 여야를 막론한 유력 정치인들과 전직 법관, 선관위, 시민사회 등 폭넓은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홍 차장은 여사령관과 통화해서 이러한 명단을 직접 들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포함돼 있어 파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김 의원이 전하는 설명 들어보시죠.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웅, 권순일, 그리고 권순일 전 선관위 위원과 또 한 명의 선관위 위원을 불러주었는데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엔 또 양대 노총 중 한 곳의 위원장도 포함됐다고 하고요. 이들은 방첩사에 있는 구금시설에 구금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란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네, 충격적이네요.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전 선관위원장까지 체포 대상이 그야말로 전방위적입니다. 사실이라면 이 명단을 내용을 들은 홍 차장 정말 황당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홍 차장은 당시 이렇게 전달해 들은 윤 대통령 지시 내용에 관해 미친 엑스로구나 생각하고 더 이상 체포 대상 명단자를 메모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네, 정말 황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국정원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간 건가요? 차장에게 이러한 지시가 떨어졌는데 조태용 국정원장은 그 당시 뭘 하고 있었던 건가요? 알려진 대로 조 원장은 그날 밤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조 원장은 이후 밤 11시 반쯤 정무직 회의를 소집해 국정원 1, 2, 3차장, 기조실장 등과 만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 원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정원이 뭘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 내일 아침 다시 얘기하자며 회의를 끝내려 했다고 합니다. 홍 차장은 이를 보고 조 원장이 이 일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인상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와 한 대표를 체포하려 한다는 얘기도 전했지만 조 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며 얘기를 피하려 했다는 설명입니다. 홍 차장은 재차 미친 X란 말을 언급하며 이에 관해 일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계엄이 해제된 뒤 퇴근했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상황은 오늘 국회에 와서 보고하기 전까진 본인밖에 몰랐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현직인 국정원 1차장이 오늘 국회에 나와 이런 증언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김 의원에 따르면 홍 차장은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개입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란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이번 사태로 내란죄에 연루될 수 있는 군인들이 최고 사형까지 나올 수 있는 이 중대 범죄에 두려움을 갖고 이판사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의가 수용된 이후 윤 대통령에 의해 후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병혁 후보자 역시 윤석열 대선 캠프에 몸을 담은
사람은 김 전 장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이런 홍 차장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질됐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관계자 말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결론적으로 홍 차장은 사의를 전했지만 조 원장으로부터 반려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홍 차장은 입막음용이라고 했다는데요. 반면 조 원장은 홍 차장의 이러한 증언을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비상계엄의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받은 적 없고 관련 조치도 한 게 없다는 건데요. 조 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 국정원장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 이런 지시를 전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정원은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정치인의 체포와 관련해가지고는 어떠한 지시도 대통령께 받은 적이 없고 어떠한 행동이나 조치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저녁 5시부터 긴급정보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윤 대통령이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다가 별안간 이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까지도 윤 대통령의 공식적인 담화는 없다고 하면서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치부 김명지 기자였습니다.